강릉시 16번째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 있던 14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5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도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들이 폐광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인 콤프가 기대 이하의 사용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스쿠버 다이빙 사고가 잦습니다. 해경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다이버들의 수면 표시 부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태풍으로 논이 침수되거나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등회 규격품으로 태풍 피해별을 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릉시 교동의 주점에 있던 14명이 격리 해제 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6일 강릉시 1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교동의 주점에 있었던 14명에 대해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를 재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시 16번째 확진자로부터 모두 7명이 추가 감염된 가운데 어제 강릉시 교일동 40대 25번째 확진자의 가족 3명도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강원도와의 확진자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강릉에서 검사를 받고 외지로가 확진된 2명을 강릉시 확진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2년 만에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예상대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 국정감사가 된 강원도 국정감사. 비판의 핵심은 수익성은 불확실한데 강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멀린의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결국엔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협약 조항은 사실상 연대 보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정도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협약에 보면은 연대보증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만한 거죠. 야당 의원들은 또 레고랜드 투자비가 4천억 원을 넘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채무가 1조 32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무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 비율이 높아요. 타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이 지금 채무 자체를 타시도처럼 일반적인 예산이나 감채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8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30.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3%의 임대 수익만 받기로 한 것은 외국 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독점권 보장 조항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는 사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협약 내용에는 50년간 강원도가 보장한다고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만 없다는 이유로 계획 중인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도 레고랜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멀린이 삼성보다 탄탄한 기업이라고 소개한 최문순 지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순자산에 비해서 8배나 규모가 큰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삼성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멀린사가 약속한 3천억 원이 다 들어왔다는 최 지사의 말도 위증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 지사는 투자금이 다 들어왔다는 표현은 잘못 답변한 거라고 사과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하고 세무사들하고 모여서 다 이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정한지,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맺은 제약입니다. 수차례 연기된 개장 시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 7월 개장마저 연기되면 5번째 연기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추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재검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폐광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콤프가 발행됩니다. 이 콤프 제도를 비롯해 강원랜드의 부실한 회사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은 7조 5천억여 원, 게임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이른바 콤프 발행액도 7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콤프 발행액 가운데 강원랜드가 가맹점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을 지급한 돈은 전체의 23%에 불과한 1,671억 원입니다. 콤프 제도를 도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실효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부 사업장에서 수수료를 떼고 콤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깡이 성행하면서 카지노 도박 자금 재활용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콤프 사용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고 또 브로커를 뽑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카지노 게임장에서는 외국인 3명이 슬롯 머신에 든 현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2,400만 원을 빼내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이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건 발생 1시간 30분 만에 알았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슬롯 머신 열쇠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가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랜드는 관련 직원들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던 올해 초에는 태양광 패널 판매업체와 마스크 30만 장 구매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마스크는 미인증 제품인데다 전문 생산업체 제품도 아니었는데 확인 절차 없이 구매 계약을 맺었다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마스크 30만 장 가운데 2만여 장만 실제로 납품됐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숙한 일처리라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연수가 없었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선진교육 체험 기회를 준다며 그동안 수백 명의 교사를 해외 연수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전 보고서를 베끼는 등 연구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4명이 9일간 러시아를 다녀와서 써낸 국외 현장 체험 테마 연수 보고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러시아 연해주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겠다는 연수 결과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봤습니다. 2017년 유럽을 다녀온 연수단의 보고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연수 과제, 일정, 연수 현장 답사기도 같은 틀로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럽을 다녀온 초등교장단 연수 보고서도 2017년 다른 팀의 연수 보고서를 표절했습니다. 연수 필요성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 문장을 말 그대로 베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108개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 보고서 중 89건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수의 사전 계획서 검토와 사후 보고서 검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민병희 교육감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고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 현장 체험 테마별 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만 16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끝난 뒤 평가회나 연수 보고서 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사전 계획에든 평가에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속 기관은 국외 출장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 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해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 교육청의 보고서는 16개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 해외 체험 연수 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수의 계획부터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경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다이버들의 수면 표시 부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서 60대 남자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2018년 6월 강릉 사천항 앞바다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혼자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행과 함께 하면서도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최근 효과를 본 수면 표시 부표의 적극적인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SMB라 불리는 수면 표시 부표는 다이버들에게 매달아 수면 위로 띄울 수 있는 식별 장치로 바닷속에 다이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다이버가 표류했을 때 구조하기도 용이합니다. SMB는 수면 표시 부위로 긴 막대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할 때 시각적 참고물로 안전한 상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수색 구조에 큰 도움을 주는 안전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강릉 소돌 해변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수면 표시 부표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 업체를 대상으로 수면 표시 부표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업체들이 보유한 수면 표시 부표 정보를 함정과 파출소 등에 공유해 수색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릉시가 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6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강릉시는 시의회에 202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냈는데 경포 지역 유수지 조성 사업에 30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사업 300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포 지역 유수지 조성 사업은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23년까지 495억 원을 들일 계획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보상 사업은 교동과 포남동, 초당동, 주문진 일원 13곳 205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소방관 직업병 인정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강원도 소방관의 직업병 판정 비율은 6%로 전국 평균 22%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강원도의 소방관 건강검진 신뢰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판정 기준과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도 매입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농가 중 최근 벼 매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철원, 인제, 영월, 고성 등 6개 시군 농가에서 260톤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시군은 정부 등의 방침에 따라 매입 시기 결정 등 태풍 피해 벼 매입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풍 피해 벼를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본격적인 수능 시험 지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수능 방역 대책 추진 전담팀을 꾸려 코로나19 방역을 관리합니다. 수험생은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시험을 보기로 하고 시험장은 지난해보다 211실 증가한 818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 수능 응시자는 12,347명으로 지난해보다 1,307명 줄었고 12월 2일에는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강릉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강릉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2025년까지 1조 2,340억 원을 투자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농산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스마트 탐방 체험시설 조성 등 12개 분야 95개 과제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사업 예산을 대부분 공모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며 뉴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8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병원 위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학생 정서와 행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위센터는 지난해 11월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7월 강릉 율곡병원, 10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개인과 집단 상담 401건을 실시해 자해 시도와 정신질환 고위험군, 학업 중단 등 위기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태백시가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는 가칭 슬로우 레스토랑과 오로라 파크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합니다. 응모기한은 11월 13일까지며 11월 말 당선작을 발표하고 테마파크별로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태백시는 슬로우 레스토랑과 오로라 파크 조성이 올해 말에 마무리된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놀러 올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의 명칭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내년에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국비 2억 원 등 4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 귀촌 종합지원팀 설립, 빈집을 활용한 농가 체험 공간 마련, 공동 실습 농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귀농 귀촌 대학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가을 양양 송이 공판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작황이 평년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 속초 산림조합은 이달 중반 이후 생산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송이 수매를 어제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두 7,943kg이 수매됐고 15억 9,977만 원에 공판됐습니다. 작황이 풍년이었던 지난해 7,605kg, 16억 4,192만 원과 비교하면 생산량은 조금 늘고 공판 금액은 조금 줄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